2강의 주제는 세상의 시작입니다. 세상의 시작이요? 네. 그럼 지구는 언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도 선생님을 한번 모셔봤습니다. 선생님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또 만났습니다. 반갑습니다. 아니 제가 학교 교과서에서는 빅뱅 이론 때문에 세상이 만들어졌다고 알고 있었는데 네, 또 빅뱅.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그럼 하나님이 빅뱅을 일으키신 건가요? 네, 그거 아니고요. 혹시 그렇게 생각하는 친구도 있을 수도 있겠다. 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럼 빅뱅과 하나님은 어떤 관계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생각을 해볼게요. 네, 빅뱅 이론에 대해서 잠깐만 알아보면 시간적으로는 대략 137억 년 전쯤에 아주 작은 한 점에서 시작했다라고 얘기하는데, 생각해보세요. 우리 지금 여기 있는 것들을 압축하고 압축해서 10cm 공으로 만든다. 이거 가능할까요? 지구를요? 지구를. 그건 좀 어렵지 않을까요? 그것도 어렵겠죠. 그런데 은하계를 뭉치는 건 어떨까요? 상상이 안 되는데요? 상상이 안 되죠? 사실은 근데 빅뱅 이론에서는 온 우주를 10-26승 미터짜리 작은 한 점으로 모으고 네. 거기로부터 폭발해서 지금의 우주가 만들어졌다고 해요. 이거를 그 사람들이 과연 실험을 했을까요? 못하지 않을까요? 실험은 하기는 어렵죠. 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에 이론과 법칙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했고요. 아직 빅뱅은 이제 이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고, 그럼 그 빅뱅이 시작된 그 점은 어디서 온 거죠? 사실 그 빅뱅 이론이라고 하는 데서도 그 점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그 초보온의 초고밀도 물질이 어디서 왔는지는 설명을 못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물질이 어디서 왔는지 알 수 없다? 그 물질의 근원을 모른다? 그러니까 결국은 세상의 시작 만물의 근원이 결국 물질이다라고 하는 걸 믿는 거예요. 그 물질이 어디서 왔는지 모르니까 그 물질이 있었다라고 믿고 태초에 물질이 있었다. 그 조금 고민의 물질이 우주가 되었다. 이렇게 어떤 믿음의 관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결국은 이렇게 되겠죠. 하나님이 있다라고 믿는 사람들과 그냥 물질이 있었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만물의 시작, 그리고 인류의 시작을 우리는 또 진화론이라는 이론이 있잖아요. 그 둘의 관계가 있을까요? 예전에는 이제 그 진화라고 하는 것을 생명의 진화, 생물의 진화 이런 관점에서 봤는데, 최근에는 이제 하나님 없다고 믿는 그 사람들이 우주의 시작부터 지금 사람이 되는 것까지 모든 것들을 진화라고 하는 것을 묶어가지고 다 한꺼번에 설명을 하려고 이제 하고 있어요. 결국 어떤 신적인 존재가 없이 오직 물질만으로 세상이 어떻게 이루어져 왔는지를 설명하려고 하는 그런 모든 과정을 진화라고 하는 것으로 묶어서 설명을 하려고 하고 있고, 그걸 이제 빅히스토리다 이렇게 부르고 있죠. 결국 딱히 확실하거나 엄청 우리가 무조건적으로 믿을 수 있는 건 아니라는 뜻이네요. 정확하게는 증명됐다고 말할 수는 없다. 그 과학자들의 관점을 가지고 세상의 시작을 설명하려고 하는 시도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지구처럼 이런 생명체, 생물들이 살아가기 위한 아니면 만들어지기 위한 조건들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렇죠. 되게 좋은 질문이에요. 지구처럼 생명체가 살아가려면 일단 공기? 공기 필요하죠. 또 물. 필요하겠죠. 우주적으로 볼 때 이 물 자체가 존재하는 것도 희귀한 일이지만 액체 상태의 물이 존재하는 것도 되게 희귀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우주에 존재하는 물들은 대부분 수증기이거나 뭐 얼음 상태로 더 많이 존재하거든요. 만약에 액체 상태의 물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필요할까요? 녹아야 돼요. 녹아야 되죠. 어떻게 하면 녹아요? 열을 받아야 뜨거우면. 되겠네요. 너무 추우면 안 되겠네요. 너무 추우면 안 되고. 그건 무슨 얘기냐면 태양과 같이 스스로 빛을 내는 행성으로부터 물을 가지고 있는 행성이 항성으로부터 행성까지의 거리가 굉장히 적절한 위치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일단 행성 자체가 또 암석이어야 되겠죠. 네. 목성같이 가스형 행성에는 이빨을 디디고 살 수가 없잖아요. 네. 거기에 숨 쉴 수 있는 대기가 또 있어야 돼요. 네. 그러니까 항성으로부터 적당한 거리, 적당한 자전, 적당한 기울어짐, 이런 적당한 필요한 알맞은을 계속 곱하는 확률만큼이 이 생명체가 존재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들이에요. 이런 것 중에 하나라도 없으면 우리가 뭐 살 수 없겠죠. 네. 그러면 생명체가 만들어지고 그러니까 태어나서 이제 자라기까지에 대한 조건이 되게 엄청 까다롭다는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맞아요. 이게 사실은 사람이 이렇게 태어나는 것도 되게 힘든 일이지만 좋은 어른으로 성장하는 것도 되게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아무리 뭐 100번, 1000번, 만번 연구해서 혹시 생명체
생명체가 만들어졌다고 쳐도 그 생명체라고 하는 애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그 생명체가 자라는 동안 더 멋진 조건들이 갖춰져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되게 어려운 일이라는 거예요. 이제 생명체가 만들어지고 자라기까지 이게 우연의 일치라기에는 너무 까다로운 조건들이 많다. 그럼 그렇게 얼마나 까다로운지 좀 와닿게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 지금 이 우주가 생명체가 존재하는 지금과 같은 형태로 존재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것들이 이렇게 미세 조정되어 있다고 해요. 우주의 크기가 현대 과학자들이 아는 범위 내에서 대략 빛으로 1000억 년 동안 가는 거리, 1000억 광년이라고 해요. 우주의 크기가 1000억 광년쯤 된다고 과학자들이 생각하고 있는데 큰 자를 우주에 걸쳐서 자를 놔두고 거기에 1cm씩 이제 간격을 두는 거예요. 그리고 다이얼을 1cm만큼 돌린 만큼 중력 상수가 변한다. 그럼 이 우주가 붕괴한다. 라는 정도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가 굉장히 미세 조정돼 있다는 얘기예요. 되게 약간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는 느낌. 아 그렇죠. 그래서 어떤 과학자들은 칼날 끝에 선 우주 이런 표현을 하게 돼요. 내가 볼 때 누가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다. 근데 누가 붙잡고 있는 게 아닐까? 진짜. 저도 그런 강한 믿음이 있어요. 저도 생기네요, 막. 그래요, 맞아요. 안녕하세요, 정우성입니다.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가 세상의 시작에 대해서 저희가 또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세상의 시작에서는 우리가 우주와 지구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앞쪽 챕터에서는요, 빅뱅 이론에 대해서 한번 다루었어요. 그래서 빅뱅 이론은 아직 완벽하게 증명된 이론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했고요. 두 번째 챕터에서는 지구가 얼마나 특별한 천체인지, 지구가 얼마나 우주적으로도 굉장히 의미 있는 천체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다루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조별 모임 주제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이 첫 번째 조별 모임 주제는 굉장히 어려운 주제입니다. 아주 먼 데서부터 별빛이 출발해서 왔으니까 지구는 오래되었다고 할 수 있나요? 이거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죠. 선생님들도 굉장히 어려우실 텐데요. 그래서 제가 책 한 권을 준비했습니다. 네. 그 영남대학교 물리학과의 권진영 교수님이 쓰신 책인데요. 제가 한번 제목을 읽어볼게요. 빅뱅과 5차원 우주 창조. 창조론을 주장하는 물리학자들이 빅뱅 이론 대신에 제시할 수 있는 몇 가지 창조론 모델들이 있습니다. 펼쳐진 우주론, 또는 꽃봉오리 우주론이라고 불리는 이론이고요. 어떻게 멀리서부터 오는 별빛을 해석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창조론적 모델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제가 권해드리고요. 제가 간단히 설명드리면 사실은 몇억 광년 하는 건 거리의 개념이죠. 사실 시간의 개념이 아니에요. 우주가 이렇게 크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현상적으로 우주가 1000억 광년의 크기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주가 굉장히 크다는 이론이고요. 시간이 그럼 절대 불변했을까? 우주가 이렇게 평창하는데 시간이 정말 불변했을까? 여러분 인터스텔라 같은 거 보면 중력이 달라지기 때문에 시간이 상대적으로 흐르잖아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들이 있고요. 이 책에 잘 소개되어 있습니다. 아이들하고 나눌 때도 그것 때문에 우주가 오래됐다, 짧게 됐다는 것이 아직 다양한 이론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이거였는데요. 생명 거주 가능 지역에 존재하더라도 생명이 나타날 확률 이런 거에 대해서 물어봤는데요. 이런 거예요. 액체 상태에 물이 존재한다면 생명이 있을 수 있을까요? 사실 아니에요. 액체 상태에 물이 있다고 해서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을 것이냐? 사실 잘 모르거든요. 왜냐면 생명체라고 하는 것 안에는 DNA라는 것이 들어있어야 되고 DNA라고 하는 것은 사실 정보거든요. 외부로부터 정보가 주입되지 않는 한 아무리 액체 상태에 물이 수십억 년, 수백억 년 있다고 해도 물은 그냥 물일 뿐인 것이죠. 그리고 100번, 1000번, 만번, 10만 번 양보해서 뭔가 생명의 씨앗이 될 수 있는 물질들이 있다 한들 첫 번째 생명이 나왔을 때 그 생명 유지 조건들이 틀어진다면 다 없어져 버리겠죠. 그래서 생명 유지 조건이 있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생명이 탄생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이런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이 그럼 과학자들이 그걸 왜 찾을까요? 그것은 진화론적인 세계관으로 지구가 진화론적인 세계관에 의해서 그렇게 우연히 생명체가 만들어졌다면 그것이 사실이라면 우주에서도 그럴 것이다 라고 하는 관점 때문에 그런데요. 적어도 창조과학적인 생각을 하는 과학자들은 외부에서 주입되지 않은 에너지와 물질이 없는데 어떻게 고도로 정교화된 생명체가 탄생할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해서 굉장히 큰 퀘스천 마크를 던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 아이들과 함께 나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